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트레이드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산업 규제 강화와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방위비 부담 압박으로 기술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 트럼프의 감세안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와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던 가상화폐 시장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취임 전에는 금리 인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향후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미국 채금리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IRA 법안 철폐가 우려됨에 따라서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금주부터는 알파벳과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의 11월 대선 전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인지, 이에 따른 국내외 자산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사실 지난주 조금 시장이 애매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을 찍으면서 말미에 이제 트럼프의 피격 소식이 막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정말 선거가 11월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어쩌면 그냥 바로 게임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선 전국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트럼프의 그 2.0, 트럼프 2.0, 트럼프 2기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 바로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빠르게 좀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사를 뭐 이렇게 한번 그 검색을 해보면 뭐 이제 사실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 제가 키 팩터를 항상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대부분 시장을 설명할 때 거의 미국채 10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리고 결국은 이게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의 시기 또 폭 이거와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AI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가 땡겨지면 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면 살짝 조정받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움직임이 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 좀 설명하기가 편했던 이제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키 팩터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트럼프로 모든 게 이제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는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뭐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산업 규제 강화를 예고를 했고, 또 이제 트럼프가 대만에 대고 그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대만 애들이 뭐 그 우리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가져갔고 뭐 대만에서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랬다가 나중에 또 다 가져갈 거다. 뭐 사실 이게 공장을 지었는데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하물며 나토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니네 방위비 부담 안 하면 푸틴한테 니네 공격하라고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애니까 지금 대만한테도 그 어떻게 보면은 대만 TSMC하고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다 어떻게 보면 공생 관계인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니네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 안 해줄 거다. 방위비 내라.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은 그 협력의 큰 어떤 동맹 자체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TSMC도 보면은 뭐 상당히 지난주에 TSMC가 되게 재밌는 거는 2분기에 그 거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트럼프의 이제 설화에 따라서 이 금융시장이 당분간은 이제 일희일비하게 생겼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아직 7월 22일이잖아요. 11월 대선까지는 4개월이 남아있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사실상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뭔가 막 주식시장이 싹 좋다거나 뭔가 뭐 좋은 경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를 트럼프는 또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올해까지는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이 될 거고, 이제 본인이 공식 대통령이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뭔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자기 성과지, 올해 말까지 나타나는 성과는 자기 성과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를 경험했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고 자기가 뭔가를 이뤄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연말까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고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제 그랬다가 내년도에 취임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자기의 어떤 치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트럼프 2.0, 즉 트럼프 2기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은 좀 시장의 혼란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좀 이제 언제까지 배드 이즈 굿이냐,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됐는데, 이제 경제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마냥 이게 좋아할 거냐, 오히려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좀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그 얘기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만한 영역이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깔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S&P라던가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주간 단위로도 지금 나스닥이 3.6%, S&P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에 비춰보면은 이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은 친기업입니다. 그래서 감세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재정을 풀어서 경기도 부양시킬 거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호적이고,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이긴 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뭐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시 좀 상승을 보일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내일 모레 트럼프가 당장 취임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직 7월 달인데 미국 11월 대선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거의 6개월 꽉 차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시장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주식시장이 우호적일 거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뻗어나갈 거냐. 오히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식을 어느 정도, 완전히 주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를 어느 정도 조금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편안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뭐 대통령에서 당선이 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때리는 그런 뭐 멘트나 이런 강한 발언을 쏟아내겠죠. 그럼 이제 그런 발언들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조금 약간 분위기 싸하다, 일단은 기술주는 일부는 정리하고 적어도 중소형주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한 채권, 뭐 현금 이런 쪽으로 조금 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말씀드렸는데,
그 필요성이 좀 더 커진 것 같고,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일부 실행에 좀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포트를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그동안의 시장의 색깔은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질 거다. 그동안 우리의 시장의 그 접근은 기본적으로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는 가운데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앞으로의 기댈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강해져 왔고, 물론 이제 그들만의 강세, M7 위주의 강세였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그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뭐 중소형주라든가 우량주 위주로 좀 흘러는 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보면 이 우량주였던 다우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보면 지난주 또 목금은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그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또 마냥 좋겠냐, 요것도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자체의 불확실성들이 커진 거를 감안해보면 전체 시장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기술주는 잠시 쉬어가고 그 외에 우량주나 소외주가 뻗어가면서 바톤을 넘겨받는 이런 형태의 락이보다는, 이러면 사실 좋죠. 순환매니까. 근데 그냥 거의 똔똔이지 않을까. 기술주들이 좀 조정한 부분들, 근데 그거 이상으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데 러셀 2000이나 다우가 혼자 뻗어나간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지난주에 미국채 10년짜리 보시면은 목요일 금요일 좀 제법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춰보면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고,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을 겨냥하면서 그런 거죠. 그 파월 의장 이제 임기 전에 뭐 해임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 잘 들으면 뭐 하는 거 봐서 임기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놓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싫은데 얘네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근데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금리 인하는 선거 이전에 하면 안 된다.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금리 인하라는 총알을 쓸 건데 니네가 뭔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카드를 쓰냐,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현재의 최근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올해 금리 인하 폭이 지금 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7월부터 인하하던가 아니면 9월에 인하해서 12월까지 뭐 3차례 인하한다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FF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연말 기준금리가 4.75, 즉 3차례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거의 6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2차례 이상, 그러니까 2차례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이 트럼프의 이 발언이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도 뭐 결과론적으로 달러가 조금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달러화에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지난주에 이제 좀 강해졌고, 위안화도 지금 트럼프가 엔하고 위안화하고 왜 이렇게 달러 대비 약세냐, 이거 좀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세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지 멋대로인 거죠. 그리고 약간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결론은 미국에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좋아야 되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주식시장은 좋고, 그러면서도 금리는 낮춰야 되고,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좋은데 달러가 강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냥 모든 거를 다 미국 위주로만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불협화음을 내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커 보이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내년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뭐 미국 위주로 경기가 계속 회복이 된다 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눠 먹는 비율이 옛날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예를 들면 한 7대 3 이 정도 나눠 먹었다면 앞으로는 8대 2, 9대 1 이런 식으로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낫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수혜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좀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좀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부를 뺏어가는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는 조금 커지는데 커진 파이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2분기에 코스피의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여드렸는데 전기전자, 그 다음에 증권, 금융, 제조, 주로 자동차 쪽이겠죠. 이쪽이 이제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이 됐고, 섬유의복이나 화학업종이 계속, 뭐, 화학은 특히 정제마진 좀 안 좋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제 이쪽이 워낙 시총에서 크니까 전체 코스피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등등에서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우려되냐면,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 분명히 트럼프는 또 이 미국에게 대규모 적자를 안겨주는 국가들한테 대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고 이미 10%의 보편 관세 플러스 중국에는 60에서 100%의 관세를 매긴다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게 되면 중국이 지금 제일 많고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독일 그러니까 대부분 제조업 강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도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정도로 이 미국의 많은 무역 적자를 안겨다 주고 있고 최근 연도별로 봤었을 때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었죠. 특히나 2022년, 2023년 이 기간 동안 이제 이른바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재편하면서 한국이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받아왔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 뻔하거든요. 우리 미국에게 엄청난 대규모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들, 니네 우리한테 많이 부를 가져갔지. 그럼 니네도 관세 내지는 니네가 우리한테 많이 물건을 판 만큼 뭐 우리 것도 사. 뭐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뭐 반도체 뭐 칩스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적자가 크니까 대미 흑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이는 국가와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전기전자,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이 두 쪽이 다 미국에 대한 흑자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나 어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실제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 실적이고 올해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취임한 내년 이후에도 좋을까라는 우려감이 벌써 시장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 입장에서는 과거 실적을 보면은 괜찮은데 내년 가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이상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지금의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주가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내년 가면 모른다라고 하면 설령 지금 나온 좋은 실적도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면 이 코스피도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피 3000선 돌파는 뭐 기정사실 아니냐라고 생각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비미국 국가들 특히나 이제 한국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9월달 금리 인하,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왔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 시장이 좀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8월 포트폴리오 다음 주인가?
다음 주겠구나. 2주 정도 남았네요. 그죠? 다음 주는 한 주 정도 더 있어서 주간 이슈를 한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8월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즐겨라. 주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없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일부 그동안 기술주 위주로 포트를 가져갔던 거를 줄이고 뭐 중소형주나 우량주 또는 저는 아예 현금 내지는 단기 채권. 이 장기 채권도 애매한 게 이 트럼프의 그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감안해 보면 또 장기 금리가 아무리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과 단기 채권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11월 말에 이제 대선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되면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이제 트럼프의 책임 소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트럼프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거를 용인하지 않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 또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11월 대선까지는 이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자산군의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약간 위험관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거는 뭐 현재로서는 그 가상화폐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9,300만 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싫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로 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큰 그림 상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면 그동안의 시장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기술주 위주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제 그러한 시장의 구도에 변화가 지금 생겼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너무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문제는 트럼프가 아직은 취임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결국은 수혜주와 피해주가 이제 약간 양극화 되는데 옛날에는 합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유가 될 거고 지금은 트럼프가 취임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의 전체 합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의 포트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트럼프 2.0에 적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 아직 7월인데 11월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트럼프의 이런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멘트와 어떤 정책들이 자산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둘 다 주겠지만 이 긍정적인 수혜주의 어떤 힘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받는 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전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세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는 8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마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